먼저 우리가 103조죠. 103조는 선량한 풍속이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죠. 사회 질서의 위반이 되죠. 위반이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이죠. 그러면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냐?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그럼 절대 무효의 특징이 뭐죠?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는 것을 무슨 무효로 한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 안 되죠?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전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한다? 사회 질서라고 하죠. 사회 질서.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을 그냥 사회 질서 위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반사회 질서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반사회 질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첩계약을 먼저 한번 보죠. 첩계약이요. 우리 이제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일한테 아파트를 이렇게 증여를 하죠. 등기란 경우 있고 여기서 근저당을 잡은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해봐요. 을한테요. 갑하고 을하고 첩계약을 했죠. 이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 위반되니까 103조의 위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746조 불법 원인 급여 2조. 그래서 703조의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되니까 그 다음에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죠.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은 늘한테 이 등기 있죠? 등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갑은요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으로도 반환 청구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을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을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뭐란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사적 이익이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근저당권은 완전한 권리가 이전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인 경우는 첩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경우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것은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요. 그래서 불법 원인이라는 불법은 103조의 위반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조건으로 했다. 그것을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요. 이 원인은 계약이죠. 계약을 뭐란다? 법률 요건이면서 무슨 행위라고 한다? 원인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를 줬죠. 이것을 급여, 증여한 것을 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가 다 반환 청구 못해. 만약에 을이 갑에게요 자동차를 선물했다. 자동차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 다 청구를 못해. 103조 위반이면. 그 다음에 첩계약이죠. 첩계약은 무효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첩관계요. 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죠.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것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요. 본처가 사전 승인했다. 본처의 사전 승인이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성립해. 본처가 승인해도. 그 다음에 부수용 약정이라고 해가지고요. 부수용 약정은 뭐냐? 본처가 사망하면 호적에 올려줄게 무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전부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유효가 되는 것은 뭐냐? 첩관계를 뭐한다? 해소, 그만두고 자녀하고 아내용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는 것 이것은 유효인데 첩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가 다 무효가 되죠. 그래서 첩을 하나를 다 정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정리하냐? 우리가 도박자금을 정리하자 말이죠. 도박자금이요. 이 도박자금은 뭐냐면 일단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이 5억짜리가 있는데 을한테요 2억의 도박자금을 빌렸다 이 말이죠. 이 도박자금은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고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요 이 도박자금은 자기가 반드시 갖겠다 변제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제 약정은 무효거든요. 그럼 변제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토지를 양도해 주기로 약정을 한다. 토지 양도 약정 무효가 돼.
토지. 아직 등기세 안 했어? 안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대물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변제 약정을 하죠. 이것도 무효가 돼.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 그것도 무효가 돼. 대물변제 약정.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갑이 을한테 아예 그냥 등기를 해. 등기하면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 못 해. 그런데 여기가 근저당을 했다? 근저당은 말 수 있다?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요, 우리가 변제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이요, 갑이 돈을 갚자니까 을이 갑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요, 자기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줘요. 대리권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 이것을 너가 병한테 팔아라. 그럼 병은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병이.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5억이 나오면 너가 2억 가져가고 나한테 3억을 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 대리권 수여는 유효.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해. 매매대금 5억 중에서 을이 2억 가져갔죠? 2억 가져가는 것은 무효다. 이렇게 무효. 그래서 판례가 무효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죠? 왜요? 우리는 변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은요. 공익이냐 사익이냐 할 때 사익, 개인의 이익이죠. 사익. 옆에요.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양도세죠. 양도세를 막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다운계약서. 또는요. 일정 기간 이후 등기하기로 했다. 이렇게요. 등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요. 상속세를 면한다.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서 뭘 한다? 명의 신탁 약정을 한다. 그 다음에 투기요.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이라고 하죠. 세입자 입주권을 15매나 매입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뭐에 해당한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103조 위반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3조와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가장 제일 많이 나온 게 강제집행 면탈이다. 알겠죠? 허위의 근저당권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나머지 밑으로 갈수록 좀 더 출제 경향이 떨어지는 거죠.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되겠죠. 양도세를 회피한다. 이렇게. 이 정도는요. 그다음 특히 여러분이 나중에 명의신탁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나? 명의신탁 약정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죠. 그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요.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란 말은 뭐죠? 허위는 가장 근저당이죠. 가장이라는 건 통정 허위 표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그 무효가 불법이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3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요. 어떤 것이 뭐라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뭐가 관계된다? 대가라든가 돈이라든가 또는 반대 국부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된 것이 있어.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뭐라고? 청탁을 하고 돈을 준다. 뇌물이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허위로 진술을 하고 대가로 돈을 주기라는 경우. 그 다음에 진정서를 취하를 해. 진정서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라는 경우. 그 다음에 보험금을 부정취득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을 드는 것. 보험 사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밀수자금 있죠. 밀수자금에 대해서 대여하는 것. 돈 빌려주는 것 밀수자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서 산업 스파이죠. 회사의 기밀을 빼주고 돈을 받기라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그것은 돈과 관계된다. 특히요, 판례가 뭐냐?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가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금을 받게 해서 기부금.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금을 받게 해서 기부금.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103조 위반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2개, 3개, 4개, 5개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 어느 경우는 무효고 어느 경우는 무효가 아닌 경우. 첫 번째 말이다. 첩계약이 있고요. 첩계약. 그 다음에 주지직이 있고요. 노태우요. 비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 약, 벌,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증언의 대가, 증언의 대가 이렇게 5가지가 있어. 이 5가지는 어떤 경우는 유효고 어떤 경우는 103조 위반이 아니고 어떤 것은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먼저 첫 계약은 무효가 돼. 무효. 주지직을 3억 주고 샀어. 3억 주고 샀어. 매수해서 그건 무효가 돼. 노트 비자금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요. 첫 계약인데 첫 계약을 해서 그만두면서 양육비 줘. 양육비 돈 주죠? 그건 괜찮아. 주지직을 3억 주고 샀죠? 3억 주고 샀는데 그 사람을 그 전에 주지로 뭐래서 임명해서 주지, 임명, 행위요.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다음 비자금은 무효인데요. 비자금을 은닉하게 해서 뭐 하는 거? 임치 그거 괜찮아요. 위약벌 괜찮아요.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된다. 용인.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루에요. 내가요. 강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재판하는데 증언하러 가가지고 30만 원 받았다면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 한다? 초과하는 거. 초과하는 경우.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50을 받아야 되는데 500을 받았다 이 말이죠. 위약벌이 현저히 과다다. 현저히 과다. 현저히 그럼 이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것들은 103조 위반이 아닌데 어떤 것도 103조 위반이 된 것들이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경세 시험에 이제 좀 잘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여기 증언이죠. 물론 시험이 다 나와서 나는 것들 다 시험이 나왔는데 그래도 증언의 대가가 좀 헷갈리죠. 증언은 무조건 무효다 그러면 안 되죠. 증언은 용인되는 정도는 괜찮아. 그것을 받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요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강박이라고 하는 것을 봐요. 강박은 하나 둘 셋 취소가 있고 무효가 될 수 있고 강박은 뭐가 있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2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쩌고 저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사찰의 존립에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의 재산을 증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거 없으면 안 된다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돼요. 평생 동안 또는요 일생 동안 이 말이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그러면 이것은 안 돼요.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지. 일정 기간 3년 동안 5년 동안 이 말이죠. 알죠? 3년 동안 5년 동안 그것은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걸 뭐가 있다?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 말이죠. 그럼 유지되는 동안 이것은 평생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혼하기 전까지만 이 말이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너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고 우리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나하고 상의해서 처분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너 마음대로 처분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평생 동안이 아니잖아요. 유효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강박은 원칙적으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죠.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뭐가 있어야 돼? 공포심이 있어야 돼. 그러면 취소예요.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이 2마디가 있으면 무효가 돼요. 다른 말로 강박행위가 극심하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한다?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있었다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진이냐 비진이냐?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란다? 103조 관한 것이다. 103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봐야 되겠죠? 우리가요 뭐를 보냐면 우리가 103조 위반이 아닌 것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 판단. 이때 판단을 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 행위시,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작물인 걸 모르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틀 있다가 형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거 작물이라고. 나중에 알았죠? 그러면 우린 것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103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시겠죠? 잠깐